하시겠습니까? 좀 입장 제가 오늘 먼저 한마디 한마디 하고 하고 말씀해 주시고.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아, 그냥 예.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서서 아,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까요? 그, 제가 예, 일단 그 여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사과드린다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태증법칙 위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에 협의해서 상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 판결은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는 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사법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증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대를 해가지고 일괄 포괄해서 하나의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상고를 해서 저희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선고 직후에 뭐 김건희 씨가 남기신 말씀이나 뭐 따로 없었어요? 저희가 내일 접견 들어가서 또 그렇게 상의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주가 조작이 아예 가담했다고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 인정이 됐잖아요.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자세히 말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여사님께서 그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라는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간접 증거가 의심스러운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배치되는 간접 증거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해갖고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대법원 이제 단순 전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제 제공한 단순 전주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전주의 경우에는 뭐 주가 조작 계획의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이런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했는데 이 지금 고등법원 사례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돈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 판례나 지금까지 과거에 있어왔던 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판결문을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서 상고심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원에서도 여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공동정범이란 취지는 아니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이치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범들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양형에서 좀 반영되기를 희망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직접 매도 주문을 했던 그 소위 7초 매도나 뭐 그런 통정 매매 건에 대해서는 사실 미필적으로 알고 주가 조작 목적으로 그걸 직접 주문을 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10월 28일 매매하고 2010년 10월 28일 매매와 11월 1일 매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매매는 사실은 조금 그 주가 조작 주포가 그 총책인 권오수에게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기에 앞서서 물량을 저가에 넘겨달라고 했던 거래이고 김건희 여사님은 당연히 그때는 그 대신증권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매도 주문을 낸 겁니다. 당연히 내 주식을 저가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 응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사실이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번 판결대로라면 사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뭐 일종의 거짓말을 했다는 셈이 되는 건데 그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거죠. 네, 뭐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 알으셔야 될 게 이 주가 조작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인정된 주가 조작 사건의 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2020년 4월에 고발이 진행되고 2021년도면 10년이 넘은 거랍니다. 기자님 혹시 10년 전에 주식 매매한 거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정황을 갖다가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 누구도 10년 전에 저도 거래를 했던 거 종목 기억 안 나고 어떻게 거래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유죄의 이유로 판결 설시를 했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걸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예,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판결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은 판결인 건 분명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협의해서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여사님께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인 입장은 이제 어쨌든 이런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예,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그 검찰에서는 예전에 불기소할 때 보면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판단이 달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있으시나요? 그 주식을 모르는 그러니까 오늘 판결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투자자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 정도의 지식 수준은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주식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정도의 입장에서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해서 주가 조작을 인식했냐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저는 주가 조작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예,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판결이 이제 1심이랑 2심이랑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안은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이제 이쪽에 유리한 정황, 저쪽에 유리한 정황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번 고등 판결은 특정 정황, 그러니까 공모했다는 거를 입증하는데 유리한 정황들만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여사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런 점을 조금 간과하신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한 가지로만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공모 관계를 인정한 거는 수익을 40%를 갖다가 배분했다라는 거 말고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로 들은 게 판결에. 근데 다만 그 40%를 그 블랙펄가의 매매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 배분을 40% 하긴 했지만 보통은 블록딜 수수료 같은 경우는 0.5%에서 1%를 지급하는데 여사님은 12%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장내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HTS로 그냥 매매 주문 넣어주고 15%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황은 사실은 이 블랙펄가의 전체적인 거래 내용을 보면 그 여사님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고 주가 조작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